네. 하여튼 이런 이 시국이 시국인데 여튼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뭐 백신은 언제 올지 모르고 하여튼 올해는 여러분 제 소망은 마스크 안 쓰고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더라도 총만 다 알 것 같은데 거의 가능성이 없어갖고 지금 그냥 마스크 잘 쓰시고 아니 언어관 가니까 마스크 강의하신 분은 벗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그 학원마다 다 특징이 있으니까 여튼 이런 분도 계세요. 진주 가니까 어떤 분은 신고를 했어요. 그 교육생. 그래서 그 학원 난리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스크를 왜 안 올리냐.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떤 분이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당부 말씀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저기하고 얘기하지. 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저기하고 주의주면 되지. 그걸 다른 교육청이라는데 신고해갖고 난리가 났고 원장님이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지 좀 마시라고. 누굴 죽일 일이냐. 구멍 내가지고 해놔니까 좀 변하실 것 같은데. 아유 저 해봤는데 이렇게 뭐 안에 플라스틱 넣어갖고요. 아니 그냥 이 여기다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제 입구조가요. DNA가 잘못되는 바람에 생긴 것도 안 생기는데 모양도 안 좋아갖고 이렇게 자꾸만 내려와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게 입술이 움직이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제가 알아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알아서 할게요 지금. 응? 그래서 진주에 가니까 그분이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길래 죄송하다 그랬어요. 왜 죄송하냐면 제가 안 올리고 싶어 올린 게 아니라 말하다 보면 자꾸만 내려오고 이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요. 우리가 이게 소리음하고 이게 기계음이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이게 기계음으로 바뀌니까 소리가 이게 우리가 방송 보게 되면 아무 팍투한 나오세요 하고 나서 한 1초인가 2초 있다가 딱 등장하고 하는 거 이게 소리가 전달하는 저기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나마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에서 웅얼웅얼 되잖아요. 이 마스크 안에서 조금 소리가 없는 것보다는 여러분 듣기에 좀 약간 거슬리는 거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처럼 이렇게 톤이 이게 경상도 말은 끝에 써 있죠. 끝에서 좀 이렇게 언니야 억양이 있잖아. 억양이 그런 억양이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익숙치 않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나마 못 알아듣는데 어차피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한 2번 듣고 3번 들으면 이제 와닿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지적 정리까지 했죠?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마지막 시간에 뭘 했냐면 이게 정리가 아니라 여기 토지이동 여기 토지이동 시계? 아니구나. 122까지 뿐이 안 했구나. 자, 122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123페이지 뭐에 대해서 지적 공부 정리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일단 신등분합지 바다,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신등 분합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mak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다 60일인데 뭐만 90일이고 바다만 90일이라 했죠? 그다음에 특히 등록 전환은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안 하고도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다. 네, 그 내용을 꼭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 내용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축적 변경은 항상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하는 것이지 임야도는 축적 변경을 못한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123조 거기 의의 지적 정리 의의를 보시면 지적 정리라고 하게 되면 토지 이동으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변동과 그 밖에 지적 관리상 발생하는 일체의 변동이 있을 때 공부를 정리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사항 중에서 이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예컨대 만약에 대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장이 있을 때 이 대장이 누가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땅에다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 뭘 줬어요? 인허가 받아서 집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을 짓게 되면 이 답이라는 지목이 뭐예요? 뭐로 바뀌니까? 대로 바뀌니까 토지동이 생겼죠? 지목 변경이라는 토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소유권자가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하죠? 신청해서 이 답을 뭐로 고치는데? 대로 고치는데 지적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재 눈에 보이는 무슨 관계하고 실체적인 관계하고 현재 대장상에 뭐예요? 자, 답이 뭐하지 않으니까 불일치하지 않으니까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리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절차상
자,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되면 소관청에서는 무슨 결의서를 이렇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들고 이 결의서를 가지고 답을 뭐로 고쳐요? 이거 대로 고친다. 그럼 이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 표시 사항은 뭐에 의해서 토지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소유권 사항 있죠? 소유권 사항. 이 소유권 사항은 어디에? 등기소에서 자, 뭐예요? 갑구에서 만약에 소유권이 누구로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거죠.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에서 갑이란 사람에서 2번 이전 등기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을 관리하니까 소유권이 바뀌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어디로 대장소관청으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통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라고 얘기하지만 어디에서는 지적에서 보게 되면 이 등기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죠. 근데 대장에는 뭐만 등록하니까 소유권만 등록하니까 여기서는 뭐라 해야겠냐면 그냥 얘네들이 보내주는 건 다 등기 완료 통지서예요. 등기소에서 보내준 거 다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예요. 그럼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고 소유권을 이렇게 을로 정리하죠. 그때는 이제 뭐예요? 여기는 토지동 정리 결의서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줬는데 그 완료 통지를 받고 자, 소유권을 정리할 때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동을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123쪽에 거기 정리 방법 쌍가리 1번 있죠? 그 줄이나 한번 칩니다. 줄이나. 뭐라 써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에 뭐가 있을 때 이동이 있을 때는 자, 등록 전환 신규 등록 이렇게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자, 여기 토지동 결의서를 뭐 한다는 게 작성한다 써 있죠? 뭐가 있으니까 토지동 있으니까 무슨 결의예요? 결의서예요? 토지동 정리 결의서다. 무슨 말 이해는 하시죠, 지금? 자, 그럼 넘겨보시면 거기 125페이지에 거기 1번 있죠? 위에 쌍가리 2번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 있죠? 소유자의 변동에 그 1번 보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125쪽 위입니다. 125쪽 위입니다. 그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여러분의 정확한 얼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뭐는 보이냐면 머리가 이렇게 가 있는지 이렇게 가 있는지 이건 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124쪽은 짝수니까 항상 왼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고 125쪽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오른쪽 아무데나 보고 있으면 자, 제가 이거 그거 보인다 지금. 그래서 그냥 옛날에 고시 공부하다가 눈병 걸려갖고 나이 30살인가 돼서 이게 안경을 써갖고 그렇게 아주 눈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눈병 때문에 약간 난시가 있어갖고 좀 그래서 그렇지. 아주 이게 사람 오는 게 보인다 저렇게.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이제 줄쳐보시면 뭐라 써 있냐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공구를 뭐 할 때는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를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리 시기를 보시면 거기 3번에 토지 등에 따른 공부를 정리하는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거기 2번에 자, 몇 년 전에 2년 전에 한번 답으로 나왔는데 이동 사유가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할 때는 형질 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뭐 할 때 준공할 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도시개발 사업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그 세종시가 되면 무엇을 그 연기군이 세종시로 소재가 다 바뀌죠. 소재가 바뀌는 것은 소재가 바뀔 때 어디에 이 대장상에 뭐예요? 그 정리할 때는 공사가 완료될 때 있죠. 그 시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지적공부 정리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준공할 때다 이렇게 그런 얘기. 자, 근데 시험 문제에 그 도시개발 사업 얘기할 때 공사가 착수할 때다 그러면 틀리고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준공할 때다. 지금 4번에 소유권 정리 1번 있죠? 1번 그 별표하세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등기된 토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진료하는 거기. 등기필 정보 등기관리 통서 있죠? 한 25회 때는 그게 이제 뭐예요? 그 기억, 니은, 디귿, 이거 1, 2, 3, 4번 그래 놓고 5분이 4이 뭐냐면 자, 등기 신청 접수죠? 등기 신청 접수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와 이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그걸 하나하나씩 외우려 하지 말고 이게 뭉뚱그려 갖고 뭐야? 아, 등기부 갖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대장상 소유권은 뭐 갖고 한다고? 등기부 갖고 한다. 그 여기 칠판에 보세요. 맞아. 여기가 뭐 여기는 을이죠? 여기는 갑이에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등기부가 소등심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갖고 이 등기부 등본 떼다가 소유권을 누구로 정리하면 돼 이거 을로 정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소등심 다시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다죠. 그럼 자 여기는 주소지가 물론 이 땅은 충청도에 있어요. 자 충청도에 땅이 있어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이 을이라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이 사람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을이라는 이 주소지가 어디였냐면 창원시 있죠? 창원시. 창원시로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소유자는 맞죠? 주소지가 틀리죠? 이때는 뭐가 맞는 거예요? 정지하면 아니죠 지금. 자 따라해보세요. 소등심. 다시 소등심. 그거 뭐로 외우냐고. 항상 뭐가 맞는 거야 이거. 등기부가 맞는 거야. 소유권에 관련 사항은 항상 뭐가 맞는 거야 이거. 등기부가 맞는 거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하여튼 절대 뭐 꼭 이런 걸 꼭 알아야지 붙어요. 몰라야 붙어요. 알아야 붙어 이건.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야. 항상 뭐에 관련된 거는 소유권에 관련된 뭐예요. 소유자의 표시는 항상 뭐가 등기부가 맞다. 이게 기본이라는 게 기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럴 때는 이거 있죠?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 주소지 고쳐줘야 돼요. 뭐로 고쳐야 돼 이거? 서울로 고쳐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유자 이름. 이름이 한 글자가 잘못됐든 여러 글자가 잘못됐으면 그건 안 돼요. 한 글자가 잘못됐다 했지. 두 글자 해당이 되면 그건 어디 가서 법원 가서 판결받고 그래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뭐예요? 주소지 있죠? 이런 세 가지가 잘못된 것은 항상 뭐가 기준이야 이거.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소유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자 이 국유재산은 다 소관청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거기 그 126쪽에 있죠? 126쪽 상가로서 한번 자 소유자가 등록되는 토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와 대장에 토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제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정리할 때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가 뭐하면 일치하면 그 통제에 따라 공부를 뭐한다는 게 이거 정리한다 등기부 갖고 한다 그 얘기죠. 근데 거기 자 방가로 2번 그걸 앞에다 별표 하나 합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공부와 뭐하지 않아요 이거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자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부와 공부에 등록된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자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는데 이걸 우리가 불법 통지를 한다 안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보자 안죠. 자 예컨대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자기 땅에다 인허가 받아서 뭐 했어요. 자 집을 짓는 바람에 자 그 토지 등이 생겨서 대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가서 어디에 지금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뭐로 돼 있으니까 답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대로 고쳐야 되니까 시간이 녹록치 않으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촉탁할 거라 생각하고 누가 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자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신청했다는 죠. 그럼 자 이전 등기할 때 대장을 첨부하는데 대장에는 뭐로 돼 있어 이거 대로 돼 있죠. 그러면 등기부는 답이고 대장은 뭐라고 되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 이거 받지 말아야 된다 아니게요. 근데 실수로 받았어. 실수 받아갖고 이제 2번 무슨 등기가 됐어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로 이거 을로 됐다는 죠. 그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자 어디로 이제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죠. 그럼 이제 대장소관청에서 보니까 왜 우리는 대인데 니네는 답인데 왜 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느냐 이게 니네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뭘 정리할 때 소유권을 소유자를 할 때 소유자를 정리를 할 때 뭐하고 등기부와 자 이 등기부와 대장에 대장에 무슨 표시가 이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게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게 불일치하다는 게 불일치 이렇게 불일치한 경우 있죠. 불일치한 경우는 자 어디에 그 등기소에서 보내온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게 왜 니네가 먼저 이걸 대로 고쳐야지 왜 고치지도 않고 우리한테 소유권 바뀌었다고 보내주냐는 게
그래서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 얘기했냐면 니네 뭐 고치라고 표제부터 먼저 고치라고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 이거 불부합 뭐예요?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그에 따라 뭐에 따라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등기 완료 자 완료 뭐에 따라 통지에 자 통지에 따라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소유자 정리를 뭐예요?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랬어 이거 할 수 없다는 죠. 근데 시험은 이제 뭐로 나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딱 한 글자만 고칩니다. 어? 자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있다라고 하면 튄다는 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얘기죠. 보세요 거기. 자 다시 보시면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아까 뭐라고 답 지적공부에 적혀있는 건 뭐라고 대 서로 뭐하지 않다는 게 이거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뭐하지 못한다 정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치고 없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린다니까요. 어? 왜 정리 못한다 그랬어요. 니네가 뭐야 이걸 뭐로 안 고치고 대로 우리가 촉탁을 보냈을 텐데 대로 안 고치고 소유권만 바뀌었다고 보내면 우리 그에 따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이제 뭐라고 이제 2번 그래서 자 그 불부합 통지를 보내주면 이 소유권자한테 등기관이 1개월의 의무를 주어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실수해서 너희 소유권을 받아갖고 보내줬더니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빨리 등기소에 와서 1개월 이내에 뭐하라는 게 이거 답을 뭐라고 대로 고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대로 고쳐갖고 여기가 대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니까 대가 되니까 일치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서 보내주면 그때 비로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일단 뭐 시험 문제 나와서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예요? 표시가 뭐하냐면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소유권을 뭐하지 못하겠다 정리할 수 없다라고 나야 된다. 있다라고 나물 튄다. 정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소유권을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무엇을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가 중요하다. 있다가 아니라. 자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그 등기 촉탁 나오죠. 등기 촉탁 나오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할 부탁할 탁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뭐예요?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하고 같은 국가기관끼리 있죠.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예컨대 만약에 행정부에서 이 사법부인 등기소에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등기를 부탁한다고 얘기해요.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냥 부탁이라 하지 왜 촉탁이라고 썼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 요새 무슨 뭐 탄핵한다고 무슨 뉴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좀 거의 고지식하고 저도 법을 공부했지만 정말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 그냥 법대로 해야 돼요. 그 체계가 흔들리면 이 머릿속에 혼란이 생겨갖고 저 일을 못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려면 부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촉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 왜? 있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부탁할 촉 뭐라고? 부탁할 탁.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는 게 촉탁이라 한다. 촉탁이라고. 그래서 일본식 표현에 일본식 그 표현이기 때문에 옛날 저희 그 은사들이 그 나이가 90 넘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누가 안 고쳐? 은사님들이 뭐예요? 용서를 안 해. 그 내 제자님이 내가 쓴 저기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지 만약에 말을 고쳤으면 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이 말이 많이 고칠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라고 부탁할 촉, 부탁할 탁이니까 그냥 공부할 때는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촉탁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뭐예요? 촉탁 사유가 아닌 거 그렇게뿐이 안 나와요.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다음 중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뭐냐. 그러면 촉탁한다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 뭐예요? 소관청에서 어디로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소로 하는 거예요, 등기소로. 자, 그러면 아까 소등침이라 했으니까 소유권이 바뀌면 반대로 등기소에서 어디로 하고 이거? 소관청에서 하고. 자, 뭐가 바뀌면 자, 토지 표시. 무슨 사항이 바뀌면 토지의 표시 사항이 이 토지 표시가 뭐예요? 표시가 이 달라지면 변경되면 이동이 생기면 변경되면 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뭐 고치라고? 부동산 표제부 고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촉탁은 무슨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게 표시 변경 등기. 이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는 점. 뭐 고치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한다는 점. 그 반대로 그래야지 항상 부동산은 한인데
하나인데 뭐예요? 이 권리사항하고 퇴사항이 항상 뭐 하는 이유는 두 개가 뭐예요? 일치하는 이유는 뭐가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으로. 이 표시가 바뀌면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뭐 고치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뭐예요? 등기를 촉탁한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일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촉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지적에서 촉탁이란 단어가 나오면 딱 하나예요. 무슨 등기 촉탁하는 거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해요. 근데 등기법에서 촉탁 나오게 되면 뭐예요?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이런 게 촉탁이고 어디에서 지적에서 촉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오로지 한 개뿐이 없다. 그게 무슨 등기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등기부가 없는데 촉탁할 필요가 없겠죠? 그 대표적인 답이 신규등록이다. 아니죠. 왜? 신규등록은 대장을 뭐 한 거니까. 대장을 처음 만든 거지 뭐예요? 등기부가 없는데 촉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 뭐가 아니면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기본 답이 세 가지인데 거의 90%짜리 답이 뭐예요? 자 신규등록이니까 요번 달에는 딱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라는 게 뭐라고 외우자고? 신규등록은 따라해보세요. 신규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동을 저번 주에 공부할 때 뭐라 했냐면 신규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자 따라해보세요. 신규등록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걸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안 들었다는 표정 안 하는데 표정 관리 좀 하시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규등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 없다고?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7쪽에 등기촉탁 대상이 나오죠. 예, 도시 대상 나오는데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그 대상이 아닌 게 중요하니까 자 거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거기 3번에 보면 그런 말 써 있죠. 자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토지 이동 정리할 경우에 모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자 그러나 거기 줄치세요. 뭐라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무슨 상태니까 미등기 상태이므로 변경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다.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지 않는다 써 있죠? 그래요. 그거 별표 놓고 그게 답 그냥 거기 아니 그러나 바로 신규 등록 바로 밑에다 그냥 쓰세요. 답이라고 쓰세요. 그게 답이야. 답이라고 쓰시고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게 되면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닌 것은 뭐예요?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다. 네, 신규 등록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신규 등록. 자, 물론 두 번째 답은 소유자 정리가 있고 세 번째 답은 행정구역 변경인데 그거는 이게 제일 가장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답이니까 뭐부터 이거 신규 등록부터 이거부터 꼭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꼭 암기해 두셔야 돼 이거 답이다. 자, 그다음에 그 제목이 뭐라고? 자, 등기 후에 뭐예요? 지적 정리 후에 이렇게 지적 뭐라고? 지적 정리 정리를 한 후에 뭐 한다는 게 이거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 제목이 통지다. 그 왜 지적 정리 후에 통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내심. 자, 을이란 사람이 내심 뭐예요? 자, 어디에다가 이 답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집을 졌어요. 집을 짓고 이제 9월 달에 세금은 뭐로 내고 싶어요, 지금? 당연히 뭐예요? 답으로 그냥 내고 싶지.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 지금. 옛날에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부르코 벽돌 있죠? 부르코 벽돌을 뭐예요? 저 시멘트나 이런 부르코 벽돌을 시멘트 빨간 벽돌을 바꿔놓고 받고 나서 그냥 세금은 물어냈어요. 이거 부르코 벽돌로 내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부르코 벽돌이라는 게 뭔지는 아세요? 꼭 알아야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그 상관없을 거야. 응?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답에다 집져놓고 답으로 세금 내고 싶은데 이 소관청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죠. 못 보겠다는 죠. 왜냐면 지적소관청은 절대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가만히 등기소에 뭐예요? 하루 종일 출근하면 등기소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 그 한 안에서만 일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구청의 지적과 공무원들은 절대로 뭐래요? 그 구청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분기별로 나와갖고 자기네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이렇게 토지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사항을 현황을 뭐예요? 전황을 이 조사하는 거 있죠? 이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뭘 들고 이제 이 장부를 들고 뭐예요? 장부를 들고 이 분기별로 지역에 따라 조사를 다닙니다. 근데 조사를 다녔는데 장부에는 뭐예요? 장부에는 지목이 뭐로 돼 있는데
대장에는 답으로 돼 있죠. 근데 공무원 눈에 뭐가 보이는 거지 지금? 건물이 보이더라니 건물이. 그죠?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지금. 그죠? 걸리면 이렇게 뭐예요? 자기 관내 토지에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달라졌는지 그 현재 상황을 뭐 하는 거 이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로 다닌다. 조사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점. 조사했으면 이제 뭐예요? 당연히 뭘 작성해 이거? 조사서 작성해요. 이 조사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이동 정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답을 뭐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로 고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세금을 뭐라고 갑으로 내고 답으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뭐 했으니까 대라고 고쳤으니까 이한테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했으니까 그 내용을 뭐 해줘야 돼요? 알려줘 갖고 9월 달에 세금을 대로 내도록 준비하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통지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 시기가 그걸 보자는 이 시기가. 그러면 거기 지금 뭐예요? 거기 그 127쪽에 의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촉탁했다면 해당 소유자한테 뭐예요? 그 내용을 뭐 해준다는 게 이거 알려줘야 된다는 게 알려줘야 자 알려줘야 된다는 점. 그러나 거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자 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지우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어도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촉탁을 해갖고 토지 표시가 달라서 촉탁하면 왜 거기 정의에 그렇게 돼 있잖아. 뭐 하면 등기 촉탁하였다면 이제 촉탁했다 할 수 있죠. 촉탁했다면 뭐예요? 촉탁했다면 뭐 해야 되니까 통지해줘야 되니까 그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지우세요. 자 뭐라고?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건 지우라는 얘기예요. 촉탁 왜 소유자가 신청했더라도 뭐 하게 되는 것은 촉탁하는 것은 뭐예요? 뭐 하니까 촉탁하는 것은 뭐예요? 통지해줘야 되니까 그 내용이 안 맞다는 거죠. 그건 지우시고 그래서 자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줄이나 쳐놓으세요.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뭐 할 경우에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동그라미 해당 시군구 시도라고 한번 나왔어요. 시도가 아니라 어디라고? 시군구 공보라고 하는 건 신문이에요. 시군구 공보. 그래서 왜 시군구냐면 시군구의 구가 기억이죠? 기억 때문에 뭐가 왔어요? 공보라고 왔죠. 기억이 왔잖아. 항상 뭐예요? 그 게시판이나 공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공자가 기억이니까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시군구가 와야 된다. 시도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뭐예요? 이렇게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2번처럼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모를 때는 뭐예요? 어디에다가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이렇게 해당 어디 시군 구 뭐예요? 이 공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뭐 뒤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보라는 단어가 이게 신문이야. 지자체 신문이라는 얘기 신문. 그러면 이게 무슨 자니까 이거 기억이니까 앞에 꼭 뭐가 와야 된다고 이거 구가 와야 된다고 시도가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자 공자가 오게 되면 항상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구자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구자가 그렇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기억은 나고 그런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국사도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자 고려시대 때 왕이 이제 태조부터 시작해서 태해 형광 현 자 태해 형광 경형록 이렇게 형광 태형광 그러면 태조가 있고 해종이 있고 현종이 있고 광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만약에 고려시대 초기에 왕권광을 위해서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왕권을 강한 왕이 이 중에서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왕권을 강한 왕이 누구예요? 그래 안 봐도 알잖아 그냥 내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옛날에 말이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는데 몰라도 돼요. 여튼간에 이게 일제시대 때예요. 그때 이제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자 조선일보에 연재했을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 연재했을 것 같아요. 그래 모르잖아. 뭐라도 찍잖아 이렇게. 중요한 게 그런 거야. 중요한 게 찍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문제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공보 나오게 되면 항상 앞에 뭐가 나와요. 시도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뭐가 나와야 되지? 시군구가 나와야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까먹는 거하고 생각도 안 하고 까먹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이 10월 달이면 이렇게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이러면 이렇게 아침에 요 10월 28일 시험 보는 아침에 이렇게 기억이 나 주기가. 근데 전혀 생각 안 하고 까먹고 있으면 반대가 돼 주기가. 밤에만 생각나 밤에만. 그래서 시험에 망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생각하려면 그 외웠다가 까먹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자 공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뭐가 해야 된다고
시군 구가 나와야 되는데 시군 구 시도가 나오면 안 된다. 시도가. 자 그러면 통지 대상은 신경 쓸 거 없고 넘기세요. 자, 그 시기가 중요해. 128페이지 시기가 중요하니까 별표하시고 시기가 한번 나올 때 됐어 이제 이것도. 그 시기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 사람한테 통지를 언제 주냐 아니죠. 통지하는 시기가 언제냐 통지하는 시기가. 자 그래서 시기를 보게 되면 일단 시기를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뭐에 토지 표시에 대한 무슨 표시에 대한 토지 표시에 대한 이렇게 토지 표시에 대한 표시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 변경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자 그럼 토지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고? 등기부가 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당이 대로 바뀌었으니까 촉탁을 해서 여기 뭐예요? 여기 대라고 고치라고 촉탁하죠? 그럼 등기관이 뭐예요? 촉탁서를 받아갖고 대라고 만약에 고쳤죠? 고치면 등기가 완료됐으니까 어디로 이제 소관청으로 뭘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등기 뭐라고? 등기 완료. 이렇게 등기 완료 뭘 보내준다는 게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럼 이 소관청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 한 날부터 접수를 받아요. 뭘 받았다고? 네, 접수 받다. 접수. 그럼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15일에 있죠? 그러니까 잘 수평 보세요. 왜 15일인가? 잘 보세요. 왜 15일인가? 이 접수니까 이게 숫자가 이렇게 밑으로 하나 내려가죠 이게. 이게 10이야.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5일이야. 왜 15일이냐면 접수 그래서 뭐예요? 접수한 다음에 며칠이라고 15일이라니까 15일.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요. 자 그래서 항상 등기부가 있어서 부동산 표시 변경하려면 등기 완료 통지를 보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15일이다. 근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 표시에 대한 이렇게 뭐에 대한 토지 자 표시에 대한 자 이렇게 토지 표시에 대한 뭐라고 변경 등기가 이 토지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뭐예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그럼 토지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고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미등기라는 얘기죠? 그럼 미등기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지적공부에 뭐라고 이거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냥 지적공부에 이렇게 대라고 뭐예요? 대라고 등록했죠? 지적공부에 대라고 이렇게 뭐예요? 등록한 날부터 등록 있죠? 등록. 자 등록한 날부터. 자 이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7일이에요. 이게 며칠이라고? 이게 7일이에요. 이걸 틀리면 창원에 살아야 돼? 떠나야 돼? 소리 없이 떠나야겠다. 떠나야 돼. 이건 무슨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등록이면 7일이지 그게 무슨 그걸 뭐라고 외울다고?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래요. 중요하다. 올해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꼭 날짜 외우셔야 돼요. 자, 넘기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자, 몇 페이지에 거기 133페이지 있죠? 130페이지. 여기 지금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거기 뭐예요? 거기 문제가 거기 132페이지 문제가 뭐예요, 이거? 그 132페이지에 문제가 뭐예요?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그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 다 읽을 거 없어요. 딱 봐서 한눈에 딱 봐서 공간정보 붙이면 안 읽어도 되고. 자 어디에 촉탁한다.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 그 뭐 찾으라 그랬어요? 그 신경등록이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죠? 그게 답이에요. 안 읽어봐도 신경등록이 아닌 거 하면 신경등록이 답이라니까. 대부분. 근데 눈에 신경등록이 안 나와. 그 해는 재수 없는 해야. 그다음에 이제 뭐야?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볼 거야 이거. 일단 첫 번째 답이 뭐라고? 신규등록이다. 잊지 말자. 자, 그다음에 133쪽에 거기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적 측량에 관한 얘기다. 이게 지적 측량. 지적 측량에 관한.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2번 문제도 있다. 이 기왕 푸는 김에 2번 문제도 한번 보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죠? 틀린 거랬어요. 그럼 이제 가만히 이제 다 읽을 거 없어요. 이제 답을 한번 3번만 보면 거기 3번에 무슨 단어 거기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자 쳐보세요. 저 쳐다보세요. 앞에. 그럼 신규등록하게 되면 두 가지 외래 그랬죠? 뭐 없다고?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 신규등록 나왔으니까 신규등록은 거기 소유자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부 갖고 정리한다. 말이 안 되죠?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답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신규등록은 소유권자를 누가 조사 등록해요? 누가? 시도지사 간다? 아니에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이해하셨죠? 하여튼 시도지사 나오면 반지추적이라 했어요. 그래 반지추적. 자 그러면 133쪽에 측량의 의의를 읽어보면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공부해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측량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적 측량에 대한 정의를 지금 방금 읽어봤어요. 측량의 정의를 보니까 자, 이렇게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이라 하는 것은 자, 측량이라는 것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죠. 그 우리가 토지 표시가 있는데 소재, 땅 번호,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다음에 면적, 경계, 이 좌표, 이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토지 표시가 있다. 토지 표시가. 그러면 토지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어디? 자, 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자, 토지를 공부에 등록해요. 그러면 공부에 등록하는데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어디에다가 대장에 등록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뭐예요? 자, 기준점을 잡고 경계점 표시를 측량해야지만이 경계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 등록하려면 도면에 등록하려면 측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좌표는 어디에다가 땅값이 비싼 지역 있죠? 도시개발사업죠.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을 뭐로 등록하는 거?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뭐 하는 거?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적 측량은 뭐가 있다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이런 공부에다 뭐 하려면 등록을 하려면 이런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를 뭐 한다고 측량이 된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자 정의를 한번 이해해 보자. 지적 측량이란 무엇을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공부에 등록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누가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서로 뭐 하고 있으면 싸우고 있으면 갑아 네 땅은 요만큼이 네 땅이고 을아 네 땅은 요만큼이 네 땅이다라고 뭐예요? 경계를 새로 복원해 주는 거, 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게? 이게 바로 지적 측량이다. 기본 정의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은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토지 표시가 6개 있으면 반으로 딱 나눴을 때 위에 있는 거, 예컨대 소재가 변경이 되든 지번이 변경되든 지목이 바뀌든 이건 측량을 안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러분 창원 승예시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생겼어요? 구가 생겼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뭐 옛날에 등기부하고 대장에는 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제 구가 새로 생겼으니까 뭐가 바뀌는 거이고 소재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요. 토지들이 생긴 건 명칭 바뀐 건 국가가 알아서 고치는데 이런 소재가 변경되는 건 뭐예요? 그냥 고치면 되지. 그걸 측량해서 고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번도 마찬가지고 지목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니 땅에다 집을 지면 뭐예요? 그 집을 짓는데 측량하지 지목이 바뀌는 걸 측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합병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된다.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측량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이것만 네 가지만 측량을 안 해. 그럼 그 나머지 다른 건 다 측량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외울 게 없이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게 이 합병이 이게 뭐예요? 이게 90%짜리 답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다음에 이제 요게 95%야. 거의 95% 이거 95%.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이제 한 3%짜리 답이야. 3%짜리.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2%가 뭐 연속 지적도 측량과 관련된 연속 지적도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씩 답으로 나온 거 그거 빼고 주로 답으로 나오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라도 꼭 외우자는 얘기예요. 따라해보세요. 합병. 지목 변경. 측량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까지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자 어디 앞에 총설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토지 표시 지번 지목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공부했어요. 자 지적 공부를 공부하면서 등록상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가 불에 타면 이 지적 공부를 뭐 한다고 다시 만드는 걸 우리가 공부를 복구한다 그랬어요. 복구한다. 만약에 지적 공부 복구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이 공부를 복구할 때는 불에 타버린 걸 다시 만드는 복구는 측량을 한다 안 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만 안 한다고? 합병과 지목병도 안 한다니까. 자 그럼 우리가 토지 등을 공부하면서 신규 등록 공부했어. 신규 등록.
자, 그다음에 신등본 합집하다. 뭐라고? 등록전환 공표세.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죠? 이거 측량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 토지가 바다가 됐어. 측량한다 안 한다? 그래요 이제. 근데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겠다 이제. 무조건 측량하는 거야. 어? 뭐만 안 한다고? 합병과 지목병은 측량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죠? 그 축척변경은 측량한다 안 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이렇게 해놓고 딱 그 시험장에 가서 딴 데 찍지 마시고 했던 말. 어? 근데 불안해 지금. 가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확실히 알고 이제 2번 찍으려는데 귀에서 환청이 들려. 3번이야. 그거 귀신에 휘둘리는 분 있죠? 꿈자리 사납고 꿈 잘못 꾸는 분 있죠? 또 꼭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번 꼭 이런 데 한번 다시 들리시고 다니시고 싼 걸로 끊어야 돼요. 부족 같은 거는 꼭 싼 걸로 끊어갖고 지갑에 넣어갖든지 아니면 여기 런닝에 꼬매고 가든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그거. 이거 뭐만 측량하지 않는다고? 합병과 지목변경만 측량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자, 물론 거기 그 133쪽에 거기 지적 측량의 구분 감고 있는데, 자, 한마디로 뭐예요? 측량은 기준점을 뭐예요? 기준점을 뭐 하는 게 만들기 위한 측량이 기초 측량이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측량을 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등록 전환, 신규 등록, 도시개발의 지적확정 측량 있죠? 그러니까 다 세부 측량이니까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거기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134쪽에 자, 지적 측량 대상이 나오죠?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닌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측량 대상이 아닌 게 중요하니까 몇 가지 써 있어요, 이거. 네 가지 딱 써 있죠? 네 가지. 그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두 가지만이라도 꼭 외우자는 게 두 가지만이라도 뭐하고 이거 3번하고 4번 있죠? 그거 두 가지를 꼭 외우자는 게. 그거 별표해 주세요. 거기다 별표해 주시고. 별표해 주시고 두 가지라도 꼭 외우자는 게. 자, 그러면 135페이지 측량에 대한 절차 있죠? 자, 1번 거기 측량에 대한 의뢰서 제출 나오는데 거기 1번 앞에다 조그맣게 하나 별표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 측량에 대해서 자, 의뢰서 측량을 뭐 한다는 게 의뢰를 한다. 측량을 이렇게 의뢰를 한다. 자, 측량 의뢰하죠? 측량 의뢰하는데 이 지적 측량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측량을 하고 싶어. 측량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측량이 분할 측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경계보건 측량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이웃 갖고 다툼이 있어서 경계보건이라든가 땅을 팔라고 토지를 분할해서 팔라고 토지를 분할하고 싶다는 죠. 그럼 여러분 측량하고 싶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서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셔도 당연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측량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그런 데가 여러분 어딘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 일단 구청 가야 돼. 구청. 응? 구청 가요. 그 옛날에 구청 가면 구청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뭐예요? 그 출입구 옆에다가 저 겨울에도 추워 죽겠는데 난로도 없이 그 담당 직원이 이런 식으로 그 옛날 공무원들 쓰는 그 철제 그 책상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앉아놓고 의자에 앉아갖고 여기다 하얀 도화지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뭐라 만들어놓고 대한지적공사라고 스카치 테이프 붙여갖고 이렇게 붙여놓고 받아요, 여기.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딱 들어가 보면 그 지적과에 있죠? 지적과 공무원처럼 안에 들어가서 데스크에 앉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뭐냐면 측량은 수행자한테 의뢰하는데 우리가 어딜 가니까 구청을 가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소관청에 하나?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지적 측량의 의뢰는 뭐예요? 지적 소관청 또는 수행자한테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누구한테만 하는 거 이거? 수행자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자 출시세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모여서 첨부해서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거 지적 측량 수행자 동그라미 치고 항상 누구한테만 의뢰하는 거 이거.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만 의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관청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다만 그것도 줄치세요. 다만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 있죠? 검사 측량이나 재조사 측량은 의뢰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자, 누구한테 민간인한테 측량을 맡겨놨는데 또 검사까지 맡겨놓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건 누구한테 자, 이 고양한테 생선 맡기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기 그 지적 재수사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개인이 개인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해달라고
지적 제조사 측량해달라고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뭐하고 뭐는 자 검사 측량하고 뭐예요? 뭐는 자 제조사 측량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의뢰하는 게 이다 아니다 이렇게 봐주자는 얘기 아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행계획서 제출한다고 써 있죠 거기. 2번에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그래서 그 2번도 별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뢰는 뭐예요? 의뢰는 항상 누구한테만 하냐면 이 의뢰는 지적 측량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있죠? 이렇게 수행자한테 한다 그랬어요. 수행자한테. 절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소관청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틀린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뭐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뭐예요?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의뢰하게 되면 누가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있죠? 이 수행 뭐예요? 수행 계획서를 뭐예요? 자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뭐예요?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죠? 자 직시라고 그 다음 날까지라고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 이렇게 뭐예요?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 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지. 자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 그 다음 날을 뭐로 나오고 지첩시라고 나오면 틀리고. 그다음에 이 소관청을 뭐라고 바꿨어요 이거? 시도지사라고 바꿨어요. 자 다시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시도지사가 보이면 반드시 뭘 생각하라고? 반지 축적 생각하라. 반출이 아니잖아요. 반출. 지번 변경도 아니죠. 축적 변경이 아니면 항상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두 문제는 그냥 뭐야 가볍게 맞으니까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제출한다. 자 그다음에 측량의 실시 이렇게 나오죠. 기간 그 쌍가리 1번 기간 꼭 별표하시고 기간 이제 나올 때 됐어요 또. 나올 때 꼭 별표하시고 오늘은 1번만 합니다. 1번만 줄치세요 거기. 뭐라고?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고 4일이다.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다. 앉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간 얘기 나왔을 때 기간은 이런 식으로 측량 기간 있죠? 측량 기간은 뭐예요?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자 5일이고 검사 기간 있죠? 이 검사 기간은 며칠이라고 4일이다. 4일이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글자 보세요. 글자 여기 무슨 자야 이게? 4자죠? 그래서 4일이야. 왜 4일이라고? 4자니까 4일이야. 이거 암기할 것도 없겠지. 그러니까 쳐다보면 알게 이걸 틀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4니까 며칠이라고? 4일이야. 근데 측량기간은 5일인데 생각이 안 나면 칙자를 써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일이야. 무슨 말이 하시죠? 그래요. 이거 바뀐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저기 하면 만약에 이걸 틀리면 있죠? 그냥 다른 데로 가세요. 서울로 이사 가든가 좋은 동네로 다시 가시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하자. 거기 하나 더 하자. 뭐라 그랬어요 거기? 기준점을 설치한다는 얘기죠?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는 어디 아래? 이 휴전선 아래 있죠? 이 아래 38도선하고 자 그다음에 125도, 127도, 129도 가상원점 있죠? 가상원점. 그러면 자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려면 그 측량이 뭔데? 예컨대 도시개발사업적의 지조학정 측량, 신규 등록 전환 분할에 따른 토지동 측량 있죠? 그런 모든 측량, 지적에 관한 모든 측량하려면 이 기준점을 뭐예요? 설치하고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하고 뭐가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대한민국 모든 구석구석에 자 수십만 개의 기준점을 다 설치합니다. 근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삼각점하고 보조점하고 도근점이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도근점이에요. 그럼 어디 이런 산에다가는 산에다가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이 돌이 있죠? 화강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돌이 단단한 화강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탑이나 석굴 같은 거 다 부처님들 다 뭐로 만들어놔요 이거. 그 돈 그래서 경주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언제 한번 이렇게 무슨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이 좀 생긴 게 저기에서 이렇게 그 기준기를 올려봤더니 그게 불상이야. 도처에 옛날에 그 신라시대 때 그런 게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 증수되는 게 화강암이라는 그 성질이 그렇게 단단해요. 근데 일본은 그런 화강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그 탑을 보게 되면 나무로 만든 목탑이에요, 목탑.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황학 진흙이 많잖아요. 진흙 꿔서 만든 전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돌로 이렇게 화강암으로 이렇게 여러분 산에 같은 데 가보면 등산 같은 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거 한번 구경한 적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좌표예요, 좌표. Y와 X만 좌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 일대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있죠, 측량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지 지금.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예요? 여기 창원 중안역이라든가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자, 근데 이마트나 요 앞에다가 이걸 설치해 보세요. 술 먹은 사람들은 자기는 똑바로 걸었다 그래요. 돌이 날라왔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기다 다치고 그런 사람들 항상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또 다쳤다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뭐 여기 피가 나니까 화장실에서 그 밴드 같은 거 붙이고 자잖아요. 술 먹은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저 화장실 가보면 그 밴드가 유리에 붙여져 있어. 그 술을 안 드신 분은 그거 모르는구나. 자기 딸은 붙인다고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거울에 얼굴이 비치니까 거울에다 붙이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어디에는 도시 지역에는 돌로 설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닥 보게 되면 전기, 수도, 가스 이렇게 뭐예요? 원통 모양이 있죠? 그래요. 그거 자 녹슬이니까 철하고 뭐예요? 불이 섞어서 주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뭐라 써 있어요? 지적 도건점이라고 써 있어요. 도건점. 이렇게 창원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게 바로 기준점이야. 그 이런 기준점이 도시 지역에 있어야지만 그 일대 뭐예요? 지적도라는 도면도 작성하고 토지를 뭐 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왜? 이게 바로 뭐 하니까? 이게 좌표니까. Y하고 X 좌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자, 누가 이 측량에 지적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런 기준점을 만약에 설치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수십만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예요? 천재지변에서 예컨대 만약에 산이 뭐예요? 산이 유실되고 도로가 유실되고 있죠? 그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기준점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준점을 자, 뭐 할 때 이제 설치를 하고 뭐예요? 만약에 기준점이 있으면 그거 갖고 측량하면 되는데 분할 측량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기준점이 없을 때는 뭐 해줘야 돼 이거? 설치해야 되겠죠? 그게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 걸린다는 게 이거. 4일이 걸린다. 4일이. 그죠? 그럼 15개까지 4일이 걸리는데 몇 개 초과는 뭐예요? 4점마다 며칠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1일을 플러스한다.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냥 한번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이거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 가로 집어넣고 4일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몇 개를 22개를 설치한다고 한번 치자. 이게. 그 22개를 자, 어디에 그 지역에 만약에 뭐예요? 지역에 이 중앙동 이 일대에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준점이 없어갖고 22개를 설치하고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한다는 게. 그럼 22개 설치하게 되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플러스 있죠? 플러스. 그러면 15개 22개에서 15개 빼면 몇 개 남아요 지금? 7개 남죠? 7개니까 뭐예요? 4개까지가 4점까지가 며칠이니까 1이죠? 그럼 또 몇 개 남아요 지금? 이 4점마다니까 1, 2, 3이니까 하나도 1이고 2개도 1이고 몇 개? 3개 남죠? 그럼 총 며칠이 걸린 거예요 지금? 총 6일이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몇 개까지가 4일이라고 15개 이하까지. 오늘 한번 그냥 들어두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 기준점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 가고 4일 15점 이하까지가 4일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최근까지 나왔던 게 거기. 자, 15회 때는 뭐예요?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인간 죽었는지 그다음부터 안 되더라고. 그리고 가로 집어넣기 그 4일 있죠? 4일. 근데 15점을 초과하는 뭐예요? 그 4일에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뭘 여러분이 이해해 주자고 444. 자, 4일에 뭐라고? 4점마다 444가 가로 집어넣기로 한번 나왔으니까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한다고 1일을 가산한다.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136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5번에 뭐예요?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가 나오죠? 네, 검사가 나와요. 이 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게 되면 자, 말 그대로 누가 민간인한테 측량을 맡겨놨으니까 그 측량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검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이 땅이 새로 생겼으니까
소관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면 뭘 만들어야 돼?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러면 대장을 만들려면 자 신규 등록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이 땅에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수행자라고 하는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 땅에 와서 측량해야 되겠죠? 측량은 누가 해야 되니까 수행자가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위탁한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이 민간인한테 위탁한 거예요 수행자한테. 그 사람이 측량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1234제곱미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34제곱미터가.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쳐다보니까 자기하고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골격도 비슷하고 비슷하고 아무래도 나하고 뭐 인척관계라든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사람 태어난 그 저기를 보면 이 고려시대 때 문인들은 다 진도로 유배를 했어요. 근데 무인들은 잘못하면 그 완도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도 출신들은 뭐예요? 통뼈에다가 목도 두껍고 체격이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골프하는 최경주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목 되게 두껍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인척이 되겠다고 촌수를 따져보니까 육촌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육촌 동생한테 뭐라고 사랑하는 육촌 동생아. 야 1234가 나왔는데 너무 좀 미진하다. 조금만 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라고 이거 150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하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 측량했으니까 뭐예요? 소관청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검사해야 된다. 제대로 측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 하시죠? 근데 올해 시험에 그럼 나올 게 뭐냐면 검사 대상이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는 게 검사 대상이 아닌 게. 그래서 여러분 136페이지 밑에 그 동그라미 4번 있죠? 그 지적 측량의 성과 검사에서 동그라미 4번을 별표해 두시고 그걸 보지 않죠. 검사 대상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뭐하고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검사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하고는 검사 보고 이 지적 현황 측량하고 뭐예요? 경계보건 측량 있죠?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검사 뭐라고? 검사 대상이 뭐예요? 대상 아닌 게 이게 중요한데 아닌 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경계보건 측량하고 이 경계보건 측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있죠?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뭐하지 않는다. 검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검사 대상인 것은 어디에 이렇게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라든가 우리가 만약에 도면을 보게 되면 도면은 자 필지와 필세의 경계 하나가 양 토지 두 토지에 뭐예요? 공통적으로 하나가 작용하니까 만약에 측량의 각도가 삐껴갖고 이게 옆으로 비켜졌죠? 그럼 이 사람은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라든가 좌표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면적이나 경계 좌표는 당연히 뭐예요?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검사가 필요한데 경계를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지상의 경계를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 땅 위에다가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렇게 싸우니까 이렇게 니가 이만큼이다라고 해주는 것은 지상 위에다가 뭐예요? 정확한 자료 갖고 하는 것이지 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검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위에 이 토지 위에 뭐예요? 이 건물에 이 바닥 위치 있죠? 왜? 건물은 땅 위에 짓다 보니까 육안으로 이 건물이 뭐예요? 다른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는지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현황도를 보게 되면 이 현황도에 지적 측량을 실시한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한 현황도는 이 필지가 있으면 이 필지에 뭐예요? 이 필지 안에다가 뭐라고 이거 건물의 바닥 위치를 표시해요. 이게 표시해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딱 도면을 보게 되면 아하 뭐라고 이 건물이 다른 뭐예요? 다른 이 도면상의 경계를 뭐하지 않았구나 침범하지 않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바닥 위치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경계 면적 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뭐 할 필요 없어 이거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뭐 검사 대상이 아니니까 올해 나온다 했으니까 외워야 되겠죠? 뭐라 외냐 하게 되면 자 뭐하고 이거 이 복자하고 이 현자를 따갖고 뭐예요? 현자를 따갖고 따라해보세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다시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 자기 집에 이 반려견이 개나 고양이 반려견 개 키우시죠? 반려견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름을 복현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개 볼 때마다 복현이는 뭐야? 예방주차 했으니까 앞으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 복현이는 검사할 필요 없다. 1년만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만약에 집에 반려견이 없으면 지나가는 길고양이나 개 볼 때마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지나다니세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공부는 뭐예요? 시기와 때를 뭐예요?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그 보이는 대로 공부하는 거지. 왜 책상에서만 공부하려고 생각하세요? 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건 그 훌륭한 과목 있죠? 민법이나 학개론 하시고 이런 찌질이 과목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 이거.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이해하셨죠? 뭐는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게 중요한 거 이거. 하여튼 여러분 표정을 보게 되면 결의가 굳고 곧 합격할 것 같은데 1시간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일단 고기 기준점 나오죠? 기준점이 이게 한 7년 만에 한번 나왔고 올해 이제 안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많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142쪽 있죠? 142쪽에 뭐가 나면 지적위원회하고 적부심사가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적부심사가 이제 나오는데 답은 항상 뭐예요? 지적위원회에서 답으로 등장하니까 중요한 게 여기 특히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그쪽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42쪽에 보면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적직량 적부심사 때문에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지적위원회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죠. 하나는 뭐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뭐가 있다? 위원회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뭐라고?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가지만 해요. 딱 하나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딱 하나 하는 게 그거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한다는 게 적부심사. 자, 그럼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 뭐라고? 지적측량이 적당하게 잘 됐는지 아니면 뭐예요? 부적당하게 됐는지 이 한 가지만 딱 한다니까. 한 가지만 심의를 한다니까.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몇 가지를 해요? 5가지를 해요. 5가지를 이렇게 5가지를 한다. 5가지를 5가지 한다니까. 그 5가지 하는데 왜 5가지냐면 이 중자를 가면 중자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그래서 5가지를 해. 얘네들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5가지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143쪽에 자, 거기 심의결사항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이고 2번 별표하세요. 별표하시는데 거기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5가지가 있죠? 5가지를 딱 쳐다보면 이게 여러분 5가지가 머릿속에 통째로 머릿속에 옮겨져 와야 안 옮겨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옮기지 어떻게 옮겨 이거를. 근데 천재애들은 뭐예요? 천재애들은 그냥 딱 보면 이 사진 디카 찍듯이 그게 여기 망막에 잡혀갖고 안 잊어먹어. 그래서 그런 제 후배 하나가 지금 군대 판사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갔더니 서울대학교 3학년 22살 먹은 애가 합격해서 왔어요. 천재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 조교들이 그 친구 신기하니까 그 친구한테 뭐예요? 그 친구한테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하고 이 보드판에 막 이만한 큰 보드판에 딱 저기 해놓고 글씨 써놓고 나서 외워보라면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글자를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이렇게 봐 이렇게. 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싹 스킨 한번 하면 이 머릿속에 망막에 잡혀갖고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뒤돌아서 외워보자면 뭐예요? 글자를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쪽에 쉼표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기도 머릿속에 기억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머리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쏙 들으면 아무 생각 안 나잖아. 없어지죠? 밖에 나가봐 이제 찬바람 불면 머리가 상쾌해. 머리가 상쾌하고 개운하다 못해. 내가 학원 왔다 갔던 사실도 잊어먹을 정도로. 그래서 오래 사는 거야. 얘네들은 오래 못 살지.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데 오래 살겠어요. 그리고 오래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천재하고 나하고 뭐예요? 차이점을 내가 인식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뭐예요? 그들과 그냥 뭐예요? 그냥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핵심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 단어만. 이걸 통째로 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핵심 단어로 객관식이니까. 그럼 객관식이니까 핵심 단어를 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중앙의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정책을 뭐라고? 정책을 하는데 개발하는 위원회가 있다. 정책 개발한다는 거죠. 그런 지적이니까 자 정책과하고 측량 기술 있죠?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을 뭐하고 연구하고 그래 기술자를 뭐하고 양성하고 말 안 들으면 뭐하고 이거 징계를 하고 적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적부 재심사한다 그 얘기죠? 그래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째로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 단어만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그 세 가지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성, 징계, 재심사. 다시 양성, 징계, 재심사. 그러니까 이런 천재애들은 대부분 뭐냐면 연구직으로 많이 가. 어? 왜? 그 머리가 좋으니까 뭐예요? 연구해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애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럴 거 없잖아. 객관식 문제 찍으면 되니까. 양성징계 재심사. 그리고 우리는 뭐 그 걔네들은 연구직이 있으니까 맨날 앉아서 이러지만 우리는 흥이 많은 사람들 아니야. 흥이 많으니까 뭐라고? 양성징계 재심사. 이렇게 길에 가면서도 길에 가면서도 뭐라고? 양성징계 재심사. 이렇게 외우고 다니자니까.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외우는 거지. 그러면 아니 합격하는 거는 뭐야? 합격하는 거는 우리가 머리가 걔네들보다는 딸려갖고 통째로 암기는 안 되지만 뭐는 암기 이게 한 줄 얘네들이 외우는 한 줄을 우리는 이걸 다섯 개를 한 줄로 생각해서 하면 된다니까. 양성 징계 재심사 그렇게 외우자니까. 다시 따라해보세요. 양성 징계 재심사.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걸 이제 다 외우려고 자꾸만 뭐예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런 걸 버려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번 생의 마지막이야. 내 다음 생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요번 생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니까 하여튼 양성징계 재심사 이렇게 암기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물론 이제 거기 142페이지에 구성 있죠? 인원 구성을 한번 봐야 돼요. 줄 쳐보세요. 뭐라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뭐예요? 포함 동그라미 치고 별개가 아니에요. 포함해서 몇 사람 이상? 5사람 이상 뭐예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뭐 한다는 게 이거 구성을 한다 할 수 있죠? 5인 이상 10이에요. 아까 축적변경위원회도 저번에도 뭐예요? 몇 사람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5, 20, 2분의 1 이상을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를 한다. 5에서 10은 같아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어디에 이제 거기 144쪽에 중앙지정위원회 회의가 한번 문제가 나왔는데 쭉 하나 둘 쭉 밑으로 내려보면 날짜가 있는 게 있어요. 날짜가 아라비아 숫자 날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통제할 때 날짜가 있죠? 통제할 때 뭐라고 써있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수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5일 동그라미 치고 5일 전까지 위원한테 통제한다는 게 회의하러 오라고? 회의하고 오라고 그래서 며칠이야 이게. 그래서 5일이야. 뭐하러 오라고? 회의하러 오라고 그래서 5일이다. 그 7일을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 회의하러 오라.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그 장금이 노래. 오너라.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며칠이라고? 그래서 5일이다. 그래서 5일입니다. 자, 그 넘겨보세요. 적구심사는 다음에 하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거기 몇 페이지에 151페이지 문제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 151페이지 문제 보니까 거기 1번 문제는 27회 때 나왔는데 27회 나왔는데 아랍의 숫자 나오는 게 거기 3번에는 뭐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 동그라미 치고 그건 고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포함해요. 포함해서 며칠? 5인 이상 10인. 그 다음에 거기 5번이 답이죠? 왜 5번이 답이에요? 오너라. 그죠? 7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5일이야. 그게. 그런 거 자꾸만 기억을 해야 돼. 그런 게. 근데 이제 2번은 뭐예요? 지적위원회 및 지적직량 적부심사 2년 후 29회죠? 틀린 거랬어요. 근데 지적직량 적부심사를 답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 몇 번에 자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직량에 대한 적부심사 이거 하나만 한다 그랬죠? 그 기술자의 징계 동그라미 치고 징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중앙지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하는 게 지방지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답으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양성이 답으로 나왔으니까 자 양성 징계 따라해보세요. 양성 징계 재심사 그래요. 중앙지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양성 징계 재심사 그죠? 그러니까 그 방법적으로 저 천재들처럼 통째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단어 머릿속에 자꾸만 기억하라는 게요. 그래서 내 한계를 극복하자. 한계를 뭐라 외우자고?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셨죠 이제?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